결국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 공제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과세 표준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도 알아야 되고, 누진 공제 여기까지 알아야만이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라는 이런 서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적어 넣어야만이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써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안내하겠습니다. 직접 신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는요, 첫 번째로 등기권리증입니다. 등기권리증 안에 보면은 계약서도 있고,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챙기시고요. 그리고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고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서 다운받으셔도 되고요. 현장 세무서에서 수령 받으셔가지고 적으시면 됩니다. 포털에서요, 양도소득세 간편 신고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국세청이 뜹니다. 국세청에서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신고서식 및 첨부 서류가 있죠. 양도소득세 신고 가이드 보면 3번하고 4번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프린트 해가지고 이렇게 쓸 준비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서류입니다.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를 한번 하는 겁니다.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양도인 판사람입니다. 판사람에 대한 내용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름, 성명, 내국인, 그리고 전화번호, 거주자, 비거주자 구분, 주소, 거주지, 이 코드 이런 것들은요, 안 쓰셔도 됩니다. 양수인, 산사람, 산사람이 누군지 적으시면 됩니다. 양도인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 경우에 이렇게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3번입니다. 자산의 종류, 양도자산 및 거래일. 3번 한번 볼게요. 3번 자산의 공유 코드란이 있네요. 보면 토지는 1번, 고가주택 2번 이렇게 쭉 있죠. 자산의 코드 종류를 적어 넣으시면 되는데, 이것도 아마 세무사 직원이 해줄 겁니다. 4번 세율 구분인데요. 이것도 패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산 소재지만 적어 넣으시고요. 양도일, 취득일을 적어 놓습니다. 양도일이 23년 3월 5일이다. 매매에 의한 거다. 아니면 증여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취득일, 취득 원인 마찬가지입니다. 17년 3월 1일 매매에 의해서 내가 샀고 23년도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18, 19, 20, 22, 23 6년 동안 갖고 있었던 거죠. 비과세 판단, 이거는 주택일 때입니다. 그래서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건 나중에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적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9번까지 다 정리가 됐죠. 10번입니다.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이 뭐냐? 내가 판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례에서는 3억 9,900에 이 땅을 샀습니다. 3억 9,900에 사서 판 가격이 8억입니다. 취득가액이라는 건 뭐냐면 매입 금액과 취등록세 부대 비용을 합한 가격을 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합한 가격이 뭐냐? 25번인 거죠. 여기에 25번을 써놓고 25번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겁니다. 취득가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간단하게는 취등록세 들어가고 복비 들어가잖아요. 이거를 합친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서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입니다. 요거를 한번 적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매입가액이 3억 9,900입니다. 취득세 한번 보겠습니다. 등기권리증 뒤쪽에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면에서 납부 확인서 1,197만원, 지방교육세 농촌특별세에서 1,356만 6천원이잖아요. 이거를 써 넣으면 됐는데요. 농지 같은 경우 3%, 그 다음에 0.2%, 0.2%입니다. 총 3.4%의 세금을 내게 되죠. 곱하기 3.4니까요. 를 곱해주면 취득세가 나옵니다. 1,356만 6천원이죠. 이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취득세는 1,356만 6천원 이렇게 적어 넣었습니다. 이제 등록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등록세는 어디서 계산하느냐면 등기권리증에 나와 있는 이 법무소 사무소, 여기서 영수증을
발행해 주거든요. 없으면 다시 발행받거나 대부분은 갖고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에 보면은 이 서류가 있습니다. 영수증이란 게 하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한 장의 영수증을 주거든요. 여기 보면 등록세가 됩니다.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까지가 이게 취득세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등록세가 되는 거죠. 법무사 비용은 따로 보수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걸 전부 다 합한 금액이 사실은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총 1,518만 8,300원이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1,481만 4,300원에서 아까 취득세 이 세 개를 빼면 등록세가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등록세는 87만 7,300원 이렇게 나왔죠. 87만 7,300원. 이 전체 금액에서 이 취득세, 이 세 부분, 취득세, 교육세, 농특세를 뺀 부분이 이 부분이 등록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왼쪽에 나와 있는 37만 4천원 이게 법무사 비용이 되겠죠. 법무사 비용 37만 4천원. 취득 중개수수료 영수증이 있겠죠. 보시면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줍니다. 발행한 만큼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토지 같은 경우 3억 9,990만원 0.9%니까 0.0099%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95만 100원입니다. 땅을 사기 위해서 내가 변호사비를 지출했다든지 아니면 기타 비용 여기를 보시면 항목 더할 게 있으면 여기다가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다 합친 금액이 바로 뭐가 된다? 취득가액이 됩니다. 그래서 4억 1,776만 4,400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을 취득가액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다른 서류 볼게요. 10번은 양도가액, 내가 판 금액. 취득가액은 아까 이 서류를 정리해가지고 첨부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에 이 금액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총 금액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여기다 적으면 되는 거죠. 4억 1,776만 2천원. 필요 경비는 또 따로 적습니다. 필요 경비입니다. 자본적 지출액, 기타 비용, 중개수수료. 중개수수료 이 필요 경비는 살 때도 중개수수료를 내지만 팔 때도 내잖아요. 팔았을 때 중개수수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에서 6번, 7번, 8번, 9번, 10번 기타 필요 경비입니다. 이게 있으면 이게 적고 없으면 안 적으면 됩니다. 대부분은 없는데요.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측량해가지고 측량비도 들어갔고 공사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경비를 넣기 위해서는요, 중요한 게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사업자 번호를 넣어야 돼요. 측량 및 측량 관계 설계잖아요. 그래서 설계 비용이 들어간 거죠. 설계 비용 110만 원. 매노를 산 거죠. 왜냐면 하수관 때문에 흉관과 운반비까지 해서 440만 원 들었습니다. 태성 건설기계에서 이제 굴착기를 빌린 거죠. 굴착기 내용. 그리고 흑농상사에서 뭔가를 철물을 샀네요. 공사하기 위해서는 철물도 필요하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내가 토목공사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본적 지출이 됩니다. 내 땅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꼭 발급받아야만이 필요 경비로 낼 수가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없이 현금만 받았다 이러면은 필요 경비 처리가 안 되니까요. 나중에 양도세를 위해서는 영수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별지에 보면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상세 명세서를 쓰는欄이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도 쓰시고요. 그리고 상호, 사업자 등록, 지급일, 지급금액 이런 걸 다 써야 됩니다. 이거를 총 쓴 거를 여기다가 합해가지고요. 넣으시면 됩니다. 830만 원 정도 되고요. 1,600만 원 정도의 필요 경비가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이 필요 경비를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필요 경비란이죠. 이 란이 좀 작잖아요. 몇 개 아닌 분들은 여기다 적으시면 되고 란이 많은 분들은 이거를 별도로 이 서식이 있으니까요. 취득가액 및 필요 경비 계산서 상세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기 때문에 이 서식에 적어 넣으시면 됩니다. 이 란이 적잖아요. 이 란이 적기 때문에 또 한 가지 두 번째 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적어 넣으셔서 같이 제출하면 반영이 되겠죠. 1,622만 1,000원입니다. 여기다 1,620만 1,000원을 적어 넣습니다. 그러면 10번, 11번, 12번이
완성이 됐죠. 자, 저희가 이거를 세무사에서 맡기면 몇십만 원 들잖아요. 이렇게 적을 게 많습니다. 귀찮으시면 대행을 맡기셔도 되고요. 귀찮지 않으면 직접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복잡한 매매라든지 여러 개를 한 해에 여러 가지 부동산을 매매했단지 이러면은 실수하기가 쉬우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세무서에 이름하는 게 좋고요. 아주 간단하게 내가 부동산 하나를 판 경우에는 제가 직접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접 하셔도 무관합니다. 13번입니다. 그러면 양도 차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양도 차익이 뭐냐? 번 마이너스 11번, 12번이 뭐다? 양도 차익입니다. 내가 8억에서 내 취득가액을 빼고 필요 경비를 빼면 뭐가 된다? 양도 차익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양도 차익입니다. 그 다음에 14번이 장기 보유 공제를 넣는 난입니다. 양도 차익에서 내가 보유한 만큼의 세율을 곱해가지고 빼주는 거거든요. 장기 보유 공제, 여기는 내가 몇 년 갖고 있었습니까? 17년에 사서 23년이잖아요. 연으로 따지면 17년, 18, 19, 20, 21, 22, 23. 6년하고 며칠 더 갖고 있는 거잖아요. 6년이기 때문에 6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 외의 장기 보유 공제는요, 3년 이상, 19년 1월 2일부터 양도분부터는 3년 이상 보유 6%부터 매년 2%씩 추가 공제하며 15년 이상은 30% 한도로 공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15년 이상은 30% 공제를 해주는 거고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19년부터는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프로 공제를 받는 거고요. 3년 이상 보유 안 하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3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매년 2%씩 공제가 됩니다. 6년 보유했기 때문에 12%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계산치 공제율입니다. 공제율을 보면 2021년도 이후잖아요. 토지 건물 주택 6%부터 시작합니다. 토지 건물 주택은 6%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보유해야만이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횟수에 따라서 6, 8, 10, 12 이렇게 받는 거죠. 6년 이상이기 때문에 12%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장기 보유 공제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검색하셔가지고요 하셔도 되고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년 이상해야 장기 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고 1년에 2%씩 받을 수 있다. 그래서 5년이다 그러면 5의 10%를 받을 수 있는 건데 10%를 어디다 곱하냐면 아까 양도 차익에다 곱하는 겁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양도 차익에서 1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자, 12%를 곱해 보겠습니다. 양도 차익에다가 12% 0.12%죠. 그러면 얼마입니까? 4,586만 8,560원입니다. 양도 차익에서 이 금액 장기 보유 공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양도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13에서 14를 빼는 겁니다. 13-14는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요. 빼주면 되겠죠? 네, 그러면 3억 3,600 이 정도 나오고요. 여기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입니다. 인적 공제는 기본적으로 1년에 250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50만 원을 빼주시면 드디어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빼주면 과세 표준이 나오는 겁니다. 양도 차익과 양도소득 금액 그리고 과세 표준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양도소득 금액에서 기본 공제를 빼주면 과세 표준이 된다. 과세 표준에다가 이제 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세율이 얼마가 되느냐는 과세 표준을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8억에 사서 결국은 남은 금액이 3억 3천 정도 남았다고 보는 거예요. 3억 3천 정도 남았으면 이 정도의 세금을 내라 이렇게 정해져 있죠. 그러면 양도세율을 보겠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로 나뉘잖아요. 사업용 토지는 10% 중과가 안 되고 비사업용 토지는 10% 중과가 되죠. 이번 농지는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세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과세 표준이잖아요. 바로 보면 과세 표준 금액이 3억 3천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 3억 3천 3억은 초과했고 5억 사이잖아요. 40%의 세율이 되는 겁니다. 자, 40%의 세율이 되는데 누진 공제액을 빼줍니다. 2,540만 원을 빼줍니다. 이렇게 계속 오면서 누진된 거를 빼주는 겁니다.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플러스 10%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농사를 안 지었으면 50%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보유기간이 사자마자 1년 안에 팔았으면 50% 세금을 내는 거고 1년에서 2년 사이 같은 경우는 40%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런 장기 보유 공제도 못 받죠. 이 경우에는 비사업용이나 사업용 토지나 똑같습니다. 50%, 40% 이렇게 단기간에 매매하는 거는 40%, 50%, 플러스 10%는 없습니다. 40%, 50% 세금 내는 거고요. 비사업용 토지인데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10% 중과가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억 3천 구간이 40% 구간이죠. 곱하면 0.4를 곱하겠죠. 과세 표준에다가 곱하기 0.4. 그러면 1억 3천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나오겠네요. 여기서 끝내버리면 안 되겠죠. 꼭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누진 공제를 빼줘야 됩니다. 40% 구간에 해당되는 누진 공제 보겠습니다. 40% 구간에서는 40%를 곱한 이후에 2,540만 원을 꼭 빼줘야 됩니다. 이걸 빼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누진 공제 구간마다 이렇게 있습니다. 15% 구간 때 108만원, 24% 구간 때 522만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양도세율 표는 국세청이나 포탈에서 다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를 보셔가지고 누진 공제액을 꼭 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540만원을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2,540만원, 1억 800만원이 양도소득세가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쓰겠습니다. 1억 800만 원 정도 이렇게 산출세액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9번 산출세액까지 나왔죠. 그리고 전자세액 공제는 없는 거고요. 가산세 없는 거. 그러면 총 납부할 세액이 산출세액과 똑같게 되는 거죠. 분납 안 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결국은 납부할 세액은 1억 80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3억 9,900만 원의 계약을 했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비용을 들어서 8억에 팔게 됐죠. 8억에 팔게 되니까 결국은 세금이 1억 정도 나왔고, 물론 여기서 지방세를 10% 더 부과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억 2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겠고 2억 8천 정도가 남는 게 되는 거죠. 또 차액의 30%는 나라에서 가져가고 70%가 실질적으로 수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지 같은 경우는 8년 작용을 했을 경우에 1억을 감면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은 거의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지는 제촌 작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억을 감면받을 수 있고 또 내후년에도 1억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농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제촌 작용이 가능한 바운다리 내에서 농사를 짓다가 매도하는 것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 양도소득세는 장기 보유 공제 비율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과세 표준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과세 표준에 따른 양도소득 세율도 알아야 되고, 누진 공제 여기까지 알아야만이 확실하게 양도소득세를 스스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농지 같은 경우 1억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토지에 따라서 또 세율이 10% 높아진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이제는 확실하게 농지 양도세에 대해서 직접 수기로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서식은 세무서에 가면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직접 집에서 한번 적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후에는 1가구 1주택에 관한 거, 다주택에 대해서 세금 신고하는 것까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한번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를 하면 전자신고세액 공제가 2만 원이가 될 겁니다. 홈택스에서 전자로 가능한 분들은 전자로 시도하시고요.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직접 수기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좀 더 자세하게 세금 관련돼서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